이렇게 아파트가 반값까지 떨어진 데에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건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찰하지 못할, 유찰이 될 만한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25.7평, 분양 면적으로 말하면 32평 내지는 33평형 아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두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세에 대비해서 보더라도 현재 반값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최저가가 반토막까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최저가에 근접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경매에서 대성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토막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편에서는 뭔가 저 아파트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을 거야, 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입찰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역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찰하지 못할, 유찰이 될 만한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선순위 가등기가 인수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배당 요구를 했지만 이 소유자가 법인 소유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역시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건의 개요와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이고요. 물건의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이 1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25.69평입니다. 최저가는 49%까지 떨어져서 1억 5,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유한회사 썬파크 빌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선순위 임차권과 부딪히게 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냐 없냐, 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볼까요? 1차 매각기일과 2차 매각기일은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사건의 핵심 문제인 선순위 임차인 부분과 선순위 가등기 인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성지모 씨로 현재 조사되어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2017년 2월 14일,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보다 조금 앞선 같은 해 1월 3일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가 2022년 2월 21일이니까 배당 요구를 이제 적법하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대항력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참고로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했고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건의 경우는 최저가가 1억 5,400여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이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은 임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간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 7천만 원 이하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억 7천만 원에다가 집행비용, 그리고 이제 파주시에서 일부 재산세에 대해서 교부 청구 등이 들어온 걸 보면은 최소한 1억 7천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써야만이 의미가 있는 낙찰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임차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임금채권이나 또는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임금채권이나 당해세를 제한 예컨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이 빠르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등기부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면 2003년도 5월 6일 날 허신모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박정모 씨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이 가등기 인수 부분은 바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모 씨가 2007년 1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모 씨로부터 소유권이 현재 소유자인 유한회사 썬파크 빌리지로 넘어간 시점이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27일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이 이날됐고요. 역시 소유자가 유한회사 선파크 빌리지로 지금 나타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이 임차인은 2014년도 초에 임대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임대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임대인은 현재 소유자인 법인이 아니고요. 그 전 소유자인 박정무 씨가 임대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임차권 설정 후 박정무 씨로부터 현재 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 법인이 체납한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은 임차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자,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법인이긴 하지만은 뭐 조세 채권이 혹시 법정기일보다 빠른 것이 있을지 또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들어왔는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건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해세, 그래 재산세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임차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등기부상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수되는 걸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2004년 2월 18일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가 박정무 씨잖아요. 이게 지금 인수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되어도 등기부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 이런 취지입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1번 항목에 보면 갑구 순위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 접수일자는 2004년 2월 18일 등기된 걸 말합니다. 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요. 과연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 형식상으로만 인수가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인 위험이 인수되느냐, 이 부분은 달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된 건 맞는데요. 실질적인 위험, 다시 말하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빼앗아갈 수 있느냐, 이런 위험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4년 2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고, 그 가등기권자가 지금 박정모 씨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2007년 11월 8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이 위에 있는 박정모 씨하고 동일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의 형식만 본등기를 했느냐 아니면 별도의 이전 등기를 했느냐, 그 형식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매 목적을 달성한 데는 문제가 없었죠.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본래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충실히 다 이행을 해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매매 계약에 따른 하자 없는 권리를 그대로 취득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본등기를 해야 될 실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비록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서 그 가등기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즉, 이 가등기권자인 박정무 씨가 나중이라도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 가등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안전한 등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물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선순위 임차권의 문제,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 인수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결론적으로는 따져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